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식 잘 가르쳐주는 동네 백수오빠의 진행 맡은 반딧불이 김희정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토요일, 일요일 밤 11시부터 11시 50분까지 50분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2022년 촘촘한 투자 함께 세워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저희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앞에 네모난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 키셔서 이 QR코드 스캔 해주시면 바로 URL 링크가 하나가 뜹니다. 손가락으로 꾹 터치해주시면 바로 노란톡 입장 가능하고요. 또는 문자 샵 3989로 김본 보내주시면 바로 참여 가능한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참여해서 노란톡에서도 이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토요일 방송의 주인공 두 분 모셔보겠습니다. 칼리 전문가님과 김정철 본부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뭐 한 주간 잘 지냈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주식시장 보면 좀 화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어제는 좀 주식시장 보면 좀 짜증이 나는데 오늘 보니까 좀 다시 공포스러운 분위기 좀 조성하고 있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좀 힘들게 지냈는데,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이 한 주 동안 비도 엄청 왔어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이 저는 반야트리 풀파티를 가가지고 이거 한 달 전에 잡아놨는데 풀파티를 갔더니 풀파티에서 사람이 없는, 너무 사람이 없어서 재미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허탕을 쳤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좀 그런 게 뭐냐면, 이 지수 흐름 자체가 상당히 조금 좀 쉽지 않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니까 시청자분들 마음도 비와서 힘들고 주식시장도 힘들고, 근데 금요일날 막상 비는 그쳐서 햇볕이 비쳐서 지수가 오를 줄 알았더니 갑자기 또 지수가 또 급락을 하면서 또 2300선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동시호가 230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 7월 1일이고요. 근데 저는 2300을 좀 지켰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청자 여러분 마음이 심란하겠지만 조금만 더 우리가 조금 좀 버티고 견뎌보면은 하반기에 좀 더 좋은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수익률이 굉장히 좋았던 칼리 전문가님,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이번 한 주도 일단 좀 제 매매 시나리오대로 좀 잘 흘러갔었던 한 주였다. 그래서 일단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일단 좀 체크를 해봤을 때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는 움직임을 계속 가져갔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승률로 봤었을 때는 굉장히 좀 높은 승률로 이번 한 주 수익도 좀 잘 마감을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으로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추천드렸던 종목 자체가 일단 월요일날 진입 시점으로 지금 딱 4거래일 만에 딱 10%. 사실상 수요일날 이미 반등을 보여줬는데 제가 리딩 때문에 이제 청산 타임을 노란톡방에 일찍 못 드렸어요. 그러니까 딱 거기서 딱 살짝 깨져서 다음날 한 번 더 보자 했는데 정확하게 또 터치를 했죠. 그래서 뭐 수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일단은 10%대 이상 수익을 일단 정리를 할 수 있었던 타이밍이었고요. 그 관련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상 저는 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도 괜찮다. 그래서 일단 1차 청산에 대한 관점이다라고 해서 물량을 한 50% 아니면 30% 정도 줄여주시고 남은 추세를 일단 좀 편안하게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참여하신 분들 일단 계속 인증 한 번씩 일단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이번 한 주에 이제 좀 주요 이슈가 뭐였었냐면, 일단 파월이랑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10시에 하필 저녁 10시에 나와서 라이브 방송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출연을 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현재 시장에 따라서. 근데 이때 당시에 이제 10시 반이 본장이고 10시부터 11시까지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 시장의 변동성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100포인트, 200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날이 가장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래서 일단 저 역시도 라이브 방송을 했었을 때 실시간으로 이제 틀으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지 같이 지금 참여하신 분들과 함께 소통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잘 대응했었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역시 해외 주식, 해외 선물 모두 수익률이 정말 높았던 칼리 전문가님인데요. 마침 지난주에 저희가 바로 방송에서 언급됐던 그 해외 주식 히든 종목이 이렇게 무려 정말 4거래일 만에 10% 넘는 수익률을 벌써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정말 두 분 모두 히든 종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지금 바로 들어오셔야지 이번 주에 언급되는 히든 종목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970년 이후 최악의 상반기 증시를 겪고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끊임없이 악재들이 계속되었는데 이런 악재들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두 분께서는 상반기를 어떻게 보냈고 앞으로 하반기 글로벌 투자 전략 어떻게 짜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영철 본부장님. 네, 일단 뭐 상반기에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제가 상반기 차트를 좀 펼쳐나 보고 있는데요. 정말 최악이란 게 이런 게 최악이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떨어지기밖에 안 했어요. 떨어지기밖에 안 했는데 떨어지면서 2610포인트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째 지지를 받고 결국 깨버렸는데 그러니까 이 과정이 상당히 좀 악독했어요. 보니까 1월 1일 날부터 새해 벽두부터 갑자기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한다고 시장에 있는 그 대기 자금을 싹 다 빨아들이더니 결국 다른 종목 다 폭락을 한 거죠. 그러면서 폭락이 시작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완전히 상장되고 나서 이제 좀 괜찮아지려나 했더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좀 결정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마 최고의 결정타로 아마 이 시장을 좀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지수가 하락하면서 2610포인트 테스트하다가 좀 가다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나가니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FOMC 회의. 미국이 금리 올리기 시작하는 FOMC 회의 때마다 지수가 저점을 다지고 있어요. 저점을 만들고 있거든요. 지난번 FOMC 회의 때가 이날일 텐데 이날 지수가 2610 지지받았다가 다음 FOMC 회의 때는 블랙먼데이로 쭉 밀어버리고 쭉쭉쭉 밀어버리고 이걸 반복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저는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운 장이 2022년 상반기 장이 아닌가. 근데 하반기는 이제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좋을 거 아니에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쌍바닥을 지금 그리고 있어요. 쌍바닥 그리고 있는데 물론 쌍바닥이 이 옆에 이 오른쪽 이 쌍바닥 중에 이 자리가 이게 좀 더 밑으로 내려앉으면 안 돼요. 살짝 위쪽에서 끝나고 이렇게 상승 추세 돌리는 흐름으로 가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 패턴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래서 쌍바닥을 찍고 있다. 쌍바닥을 찍고 있으면 쌍바닥 찍고 반등하는 가능성을 좀 우리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 우리나라 증시에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좀 아직도 순매수 많이 하고 있는데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가 순매도 하면서 선물을 계속 순매수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조금 그나마 조금 뭐 괜찮다, 좀 긍정적이다. 약간 이 정도로 좀 봐지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주식 가장 큰 문제는 수급이 없다는 거예요. 수급이 개인 말고는 살 데가 아무 데도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될 때 우리나라 증시가 좀 반등이 좀 적극적으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코스피 코스닥 올해 정말 최악으로 많이 깨진 장이에요. 근데 코로나 이후 팬데믹으로 따지면은 또 그렇게 많이 순위가 낮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최근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했을 때는 정말 해도 너무하게 많이 빠졌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손실나는 게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잘못이 아니라 시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 순응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시장에 최대한 순응을 해야 된다. 저는 약간 이렇게 좀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칼리 전문가님께도 글로벌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도 올해 이제 상반기 자체는 일단 선물 위주로 좀 많이 가져갔었기 때문에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일단 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 달 단위 했었을 때 거의 계속적인 수익을 계속 가져갔었던 올해 상반기였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장일 때 더 큰 낙폭일 때 기회가 좀 많이 와요. 그래서 힘주고 낙폭을 가져갔을 때 선물 시장에서는 오히려 단기적인 대응이나 아니면 여기서 힘받고 중장기적인 흐름을 잘 가져갔어도 굉장히 이제 큰 수익을 볼 수 있었던 상반기였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고점 대비 얼마나 빠졌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일단 고점이 한 16,800 정도가 되는데 이 고점 대비 빠진 수치가 한 5,700포인트 정도가 돼요. 네. 그러면 16,800에서 한 5,700이니까 대략적으로 한 30% 정도 이상 정도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나스닥 고점 대비 30%인데 이게 선물 기준으로 얼마 정도가 되냐? 50포인트가 1,000달러예요. 그러면 네. 한 계약 기준으로 5,000포인트라고만 치더라도 10만 불이죠. 네. 그래서 이거로만 잘 가져갔어도 뭐 한 계약 정말 올 한 해 내가 하락에 대한 관점을 안고 선물 지수를 꾸준히 지금 롤오버하면서 한 계약으로만 대응하셨어도 1억이 넘는 수익을 가져갔었던
올해였지 않나. 근데 어쨌든 단기 대응도 매력적이었었고요. 뭐 이렇게 장기 투자자도 중간중간에 타이밍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었던 올 상반기였다. 하지만 이제 주식시장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이제 약세장의 흐름을 계속 가져갔으니까 좀 아쉬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고요. 일단은 그러면 이 상반기가 지나고 이제 이 하반기에 대해서 이제 좀 투자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좀 전형적인 이제 약세장 투자는 계속적으로 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최근 뉴스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해외, 뭐 우리나라 국내도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52주 신저가를 계속 쓰고 있다. 이런 종목들이 정말 많거든요. 네. 대표 종목들이 그렇게 52주 신저가를 계속 쓰고 있는 이 상태에서 본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사실상 이게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고 그렇다고 또 이제 고점 대비 빠진 수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진다기보다는 이제 조만간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이렇게 가장 고민되는 시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사실상 좀 중장기 포지션보다는 중간중간에 사실상 기술적 분석의 내용과 근거를 해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나오는 반발 매수에 대한 단기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은 좀 개인이 취하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는 뭐 제 무료 라이브 방송을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하락의 ETF에 대한 모든 섹터들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야간에. 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지수가 있을 거죠. 뭐 나스닥, S&P, 다우 같은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이게 이제 레버리지가 붙는 2배, 3배까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원자재 그리고 뭐 기타 산업 섹터별로도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올해 이제 올 초 기준으로 수익률이 그 인버스 수익률이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50%에서 많게는 180%까지도 올라왔어요. 네. 그러니까 수익률이 어마어마했죠. 올 한 해가 오히려 이제 하락에 대한. 그럼 지금도 아직 기회가 없는 것이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아직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지금 큰 그림으로 보신다라고 했었을 때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저는 섹터 전체로 봤었을 때는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는 낙폭 대신에 단기적인 반발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올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만간 좀 타이밍을 보려고 예정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대형주들의 지금 저점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의 이제 반등 저점 타이밍을 단기적으로 좀 노린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대에서만 잘 잡더라도 사실상 수익률이 10%에서 20%대는 뭐 3거래일 아니면 5거래일만 해도 충분히 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이밍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계신다라고 하면 제가 계속적으로 저녁마다 이런 부분들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정말 이런 시장에서도 좋은 성적 보여주고 계시고요. 또 지금 제7회 모의 투자대회가 시작되어서 정말 매일 저녁 이런 칼리 전문가님의 정말 꿀 같은 엄청난 교육을 받으면서 함께 어떻게 수익을 내야 하는지까지 배워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전문가님들께 교육도 받고 오늘에 대한 히든 종목과 그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이크론 실적이 발표되었죠.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3위인 마이크론 실적을 보면 글로벌 IT 기기 및 서버 수요를 가늠할 수 있는데요. 일단 마이크론은 분기 매출액 86달러, 순이익 26억 3천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매출이 16%, 순이익은 51% 각각 증가하면서 전문가들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전망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3분기 매출의 예상치가 크게 급감한 72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내 증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결국 버티다가 밀리면서 오늘장 하락을 주도하고 있는데 국내 IT 반도체 대장주들의 상황 한번 김정철 전문가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마이크론 실적 발표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그때 움직였는데 오늘 장 초반에 강했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지금 분봉으로 보시면은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잘 버티다가 장 막판에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원래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SK하이닉스만 보자면 메모리 반도체,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만 하고요.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도 역시 메모리 반도체를 하기 때문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 주력이거든요. 마이크론과 똑같이. 그럼 이 종목을 두 종목을 비교를 해야 되는 거야. 이 두 종목을 비교할 때 삼성전자 비교하는 게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확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다. 자, 오늘 보시면은 참 시작하고 나서 조금 올려치다가 버티다가
결국은 그냥 줄줄 흘러내리는 장이 됐어요. 또 SK하이닉스 네.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뭐 딱히 안 봐도 비디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 포드 가이던스가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했어요. 그러니까 포드 가이던스 미래 실적 예상이 좀 별로 안 좋았어요. 미래 실적 예상이라 리서비스하고 막 좀 세게 부르면 시장 그냥 넘어갔을 텐데 마이크론이 또 세게 부르기 싫어가지고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 하반기 경기 둔화로 IT 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지금 현재 내다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오늘 이제 마이크론이 오늘 했던 얘기는 뭐냐면 요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2023년 캐펙스를 축소하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생산량으로 계속 맞춰 갔다가도 원가가 계속 밀리고 결국은 나중에 우리 적자난다. 그래서 2023년에 우리가 좀 공급 물량을 줄이기 위해서 자체 캐펙스 좀 줄이는 거죠. 그럼 다른 데 쪽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반사수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반사수혜 및 전략을 선택할 수 있는 입장이 됐어요. 언제쯤 치고 들어갔자, 언제쯤 간당간당 할 때 밑에 사업자들이 애들이 간당할 때가 할 때 마지막 결정타를 날려서 그 회사들을 다 잡고 본인이 다 먹어야 되니까 그게 삼성전자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타이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딱 하나 문제점 뭐냐면 재고 자산이 지금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생산해서 생산한 거 계속 재고로 쌓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 재고가 빠지는 시점이 주식 투자에 딱 할 시점이지 않나. 주식 투자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럼 칼리 전문가님, 미국 반도체 기업들의 현재 주가 흐름과 앞으로의 전망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이러한 모습 자체는 뭐 사실 1분기 실적 발표 때 좀 어느 정도 예견됐던 상황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대표 종목으로 좀 따질 수 있는 게 엔비디아랑 일단 AMD죠. 일단은 코로나 쇼크 이후서부터 정말 무섭게 치고 나갔었던 두 종목이었었거든요. 근데 일단 엔비디아랑 AMD 같은 경우는 일단 GPU를 중점적으로 이제 다루는 반도체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이 코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코인이 일단 최근에 급락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미 나스닥 지수도 계속적으로 낙폭을 크게 가져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동반 하락을 계속 보여주고 있던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어제자 기준으로 지금 코인 같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2만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여기까지 무너지면서 이제 채굴에 대한 가치가 확실히 많이 떨어진 거죠. 이렇게 라운드 피겨라고 해서 2만이라는 이런 수치 자체가 무너졌을 때 시장에 대한 뭐 실망감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세게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실제로 보고서에 따른다라고 하면 엔비디아의 이제 GPU 매출의 35% 정도가 일단 코인 채굴 수요에 차지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만큼 여기에 지금 사실상 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더불어서 뭐 코인 채굴 비용 증가 그리고 코인 가격의 하락 이런 부분들이 악재로 겹치면서 계속적으로 52주 신저가를 그리면서 매섭게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기업을 일단 좀 살펴보신다고 하면 고점이 약 지금 한 345, 350 정도 됐었어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50달러 정도 됐던 게 지금 현재 150달러대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반토막 이하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반토막 이하가 되는 이 자리값을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자 조만간 타이밍인데 일단은 지금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래도 확인을 하셔야 되니까 지금 151달러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저점은 141달러입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도 사실상 더 먼저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나와주는 지금 저점 기준으로 여기서 빠른 저점에서 이제 반발 매수가 세게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AMD 같은 경우도 일단은 166달러 했었던 지금 주가 자체가 지금 70달러 초반대까지 떨어졌어요. 얘도 반토막 이상이 났죠. 그러면 AMD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서 역추세로 지금 넘어왔었던 5월 초 기준으로 매수세가 굉장히 세게 올라왔었거든요. 이런 게 이제 기술적 반등이에요. 이렇게 지금 저점만 잘 그리더라도 바닥권에서 잡는다라고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20에서 30%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AMD 같은 경우는 제 기준으로 현재 지금 가격대 76달러인데 65달러를 지금 저점으로 저도 공략을 지금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 종목들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좀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오시면 정말 또 다시 올 수 없는 기회가 올 거예요. 언제나 이 하락장이 계속적으로 지속될 것이라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에 이제 기회가 왔었을 때 여러분들 가장 최저점을 잡고 싶으시잖아요. 그만큼 리스크는 있지만 충분히 매력적인 자리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서 이제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자리를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근데 일단은 좀 전반적인 흐름이라는 거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단기적인 반등일 수 있고 이게 지속 추세는 아직까지는 좀 잘 모른다.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티커명이 이제 SOX S인데 좀 헷갈리죠? SOX S 티커인데 이게 이제 30개 이제 미국 상장된 반도체 이제 회사들의 지수를 역추종하는 거예요. 3배를. 그럼 올해 수익이 얼마나 났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무려 3배니까요. 그쵸. 네. 그러니까 올해 초 기준으로 지금까지 수익률이 86%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거 ETF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면 86%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데 하반기에도 사실상 CPU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갑이 닫혀 있는 상황에서 보신다라고 하면 굳이 노트북이랑 내가 이런 거를 좀 빠르게 바꿔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의문점이 드는 시장이죠. 금리 인상과 더불어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필수 소비재 외에 이런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그래서 CPU까지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추세를 확실히 돌리기는 좀 힘들 것이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ETF를 조금 더 큰 그림으로 보실 땐 추천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기술적 저점에서의 반발 매수세는 세게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꼭 노란톡방 참여하셔서 이러한 좋은 타이밍 얻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노란톡방 들어오면요. 언급된 종목들 그리고 히든 종목들 우리 주중에 함께 다들 볼 수 있으니까요.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계속해서 또 이슈들 남아있는데요. 광고 먼저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유럽 증시가 경제 침체 우려 지속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전 세계 증시가 하락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데요. 중국 증시만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철 본부장님. 네. 차이신 중국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녹화하고 있는 오늘 금요일 날 발표되었습니다.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 중국 증시 시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중국 증시 일단 한번 볼게요. 시청자 여러분 도대체 중국 증시가 왜 그렇게 난리인지 시청자 난리인 거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그냥 차트만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미 제가 2주 전에 다 얘기 드렸던 내용이죠. 2주 전에 중국의 오늘 상해 종합을 쫙 눌러보시면 상해 종합이 이렇습니다. 상해 종합이 무려 제가 봤을 때 이 중국 상해 종합은 무려 제가 한 몇 거래인가 이거 4월 말부터는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거든요. 지금 상해 종합 같은 경우가 상해 종합으로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자기 몰리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셔야 될 건 뭐냐 이게 과연 지속될 거냐에 대한 문제죠. 지속될 거냐. 그러니까 지속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사실 쉽게 못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속이 된다고 보장이 되면 누가 안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속이 되고 안 되고는 요걸 좀 보면 된다.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이전부터 중국 증시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중국은 어차피 지금 경제를 이 상태로 두면 시진핑 4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경제를 무조건 좋게 만들어야 되고 좋게 만들어야 되는 결과치 가지고 시진핑 주석이 나 3년을 함께 해야 되는데 일단은 중국은 현재 그것 때문에 경기부양책을 써야 되는 상황이고 경기부양책 쓴다는 얘기는 남들 다 금리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은 금리를 낮춰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중국 외환시장을 개방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버틸 수 있고 가능해요. 가능한데 문제는 이제 요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야 한대요. 베이다이어 회의라고 중국 공산당 간부들이 중국 공산당 상위권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 네오간부들이라 걔네들은 뭐 자기들은 뭐 인민들이 굶든 말든 자기들은 배에다가 막 이상한 거 많이 먹고 재밌게 놀러 다니고 맨날 그래요. 네. 공산당 한마디로 공산당의 각 계파 수장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회의하는 그런 거 베이다이어 회의가 있는데 이 베이다이어 회의가 끝나면 아마 여기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베이다이어 회의가 일단 이 베이다이어 회의 하나가 일단 여기서 시진핑을 참여임을 중단시킬 수도 있는 그런 회의거든요. 근데 이 회의 때 어떻게 진행하느냐 좀 요 부분만 신경 쓰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2주 전부터 주구장창 얘기했던 거는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MSCI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레티브 코덱스 차이나 H 레버리지 타이거 차이나 CSI 300A 레버리지 이런 걸 하셨으면 지금 수익이 어마어마하게 났죠. 보세요. 일단 한번 하나씩 볼게요. 자,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한번 볼게요. 코덱스 차이나 2차전지. 자, 코덱스. 그냥 코덱스로 칠 필요 없어요. 차이나만 쳐도 다 나와요. 예. 2차전지 합성. 자, 보시면은 약한, 지금 현재 약한, 한 8에서 10% 정도 수익이 나는 상태예요. 수익이 나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이거 2차전지 차이나 한번 볼게요. 타이거 차이나를 일단 보면은 코덱스 차이나 중요한 건 이 전기차로 우리가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거고 전기차가 어디 있나요? 전기차.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그냥 전기차로 칠게요. 네. 전기차. 네, 타이거네요. 타이거. 자. 요거 보시면 요것도 똑같이 또 급등 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약간 소폭 조정. 그러니까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가 기회일 수 있다. 그 다음에 차이나 CSI 300 볼게요. 이것도 뭐 뻔하죠. 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겠죠. CSI 300 예. 레버리지 같은 경우 뭐 이런 거 좀 보시면은 합성이나 뭐 레버리지 보시면은 쭉 지금 우상향하고 올라오는 패턴이죠. 지금 이거 마찬가지로. 그래서 중국 증시 2주 전에 제가 다 이거 얘기했다는 것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지금 왜 올라오는지 앞으로의 기대감 때문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네. 기대감 때문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대감 같은 경우가 이미 현실로 딱 받아들여지게 되면 이미 늦으니 제가 봤을 때는 요거 타이거 CSI 300, 차이나 CSI 300이나 다른 지수 관련 대응 종목들은 조금 더 보유하고 끌고 가시다가 주요 이동평균선 깨지면 그때 매도하시면 되고 만약 신규 진입 못하신 분들은 이렇게 밀렸을 때가 기회다라고 보시고 판단하시고 얘기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중국 주식 또는 미국 주식 중에서도요, 중국 관련주를 조금 알고 싶은데요. 카리 전문가님, 지금이 기회다라고 싶은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이 기회다라고 싶은 종목 자체는 일단 중국 여행그룹 면세회사입니다. 요거는 티커랑 이게 조금 제가 노란 톡방에서 공개 드릴 거고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거 그리고 이제 여기 방송에서 조금 오픈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지금 상하이가 계속 봉쇄됐고요. 베이징도 지금 부분 봉쇄를 계속 가져가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이게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상하이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뭐 뉴스만 보셔도 장난 아니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미 바닥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어마어마한 금액의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이제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럼 생각해봤을 때 좀 물음표가 들지 않나요, 아나운서님? 약간 그냥 원래는 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더 계속 하락할 것 같고 상해 증시가 안 좋을 것 같은데 되려 바닥을 다지면서 거기서 상승 탄력을 가장 강하게 가져갔어요. 좀 특이하지 않나요? 네, 왜냐면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바닥을 잡을 때 그럴 때는 약간 좀 기다리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네. 되려 이러한 지금 가장
큰 공포 때 이제 바닥을 잡았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도 조금 더 큰 더 충격을 가져가야 좀 더 바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중국의 대표로 알고 있는 귀주 마오타이주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당연히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네. 여기도 이제 네. 저는 원래 중국에서 공부도 했다 보니까 이제 뭐 귀주, 뭐 마오타이주 아니면 뭐 못 드시는데. 네, 하지만 워낙 유명한 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이제 뭐 대표 종목 중에 하나인데 5월에 이제 1,700위안까지 이제 낙폭을 가져갔었는데 오늘자 이제 2,000위안까지 이제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상승 탄력을 가져가고 있는데 저는 절대 이 지금 현재 주식 종목을 봤었을 때 추세는 절대 무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바닥을 잡는 데 기술적 분석은 따로 들어가지만 최바닥을 내가 딱 최저점과 최고점을 알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점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반등 흐름이에요. 근데 이제 마오타이주라든지 그리고 이제 식료품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광동 웬스 푸드스토프라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17위안이었던 주가 자체가 20위안대까지 해서 반등을 굉장히 크게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이런 필수 소비재 자체가 이제 6월 달에 이제 두드러지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봉쇄를 이제 해제를 하고 그러면 이제 소비 자체가 늘어난 상하이 이제 주민들이라든지 베이징 주민들 포함해서 이 소비 수요 자체도 굉장히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추세 자체가 조금 더 이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올해 이제 곡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이제 생산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제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 이런 필수 소비재 가격 자체는 계속적으로 좀 안정적인 탄력으로 이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의 충격은 주겠죠. 이미 저점에서부터 지금 상승 탄력 어느 정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은 있겠지만 이 추세가 꺾이지 않고 무난한 상승을 올 하반기까지 좀 보여주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지금 봉쇄 해제를 지금 가져가고 아까 본부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지금 현재 본인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본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지금 더 경제 상황을 좋게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오프닝과 이런 부분들이 되려 중국은 지금부터 다시 바람이 불지 않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노란 톡방에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워낙 지난주에 단 4거래일 만에 높은 수익률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준비된 두 분의 히든 정보도 너무 궁금한데요. 여러분들도 제 마음과 같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오픈하셔서요. 앞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한 주 동안 이 종목명뿐만 아니라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함께 잡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제7회 모의투자 대회가 드디어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내용 한번 자세히 들어봐야 되겠죠? 네, 김정철 본부장님. 네, 일단 저희가 모의투자 대회를 이제 드디어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미 시작은 됐습니다. 시작은 됐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도 참여가 가능해요. 제가 웬만하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을 참여시켜서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대회 참가자는 전혀 없습니다. 노란통 메신저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신 분 대신 들어와 계시지 않으면 어차피 어디서 모의투자 하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모의투자 룰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들어와 계신 분에 한해서만 제가 진행을 해드리고요. 참가자 수는 6월 20일부터 7월 4일까지 일단은 7월 4일까지긴 한데 숫자에 따라서 뭐 그냥 더 들어오면 더 받을 겁니다. 예, 그리고 교육 역시 7월 4일로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한 7월 한 14일 정도 2, 3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좀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 교육 강의를. 그러면 이제 7월 14일이면 한 요때쯤 될 것 같은데 저는 한 요때까지는 교육 강의 그냥 다 끝낸다. 예, 계속 진행한다. 교육 강의 계속 진행하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네요. 반복 학습이 중요한 겁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반복 학습 많이 해요. 공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 볼 때 천천히 정독하면서 봐요.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사례마다 계속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칼리 전문가님이 해외 파생 상품이나 해외 ETF, ETN 할 때는 실제 그 사례를 이렇게 보고 계속 얘기를 같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매번 같이 느끼는 게 제일 호흡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대회 기간이 일단 7월 14일까지예요. 네. 7월 14일까지. 자, 1등이 일단 300만 원. 2등이 150, 3등이 100만 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해외 선물 ETF, ETN 교육한다는 거 별로 안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예. 뭐가 중요해요? 전체 거래일 출석 70% 이상하고 완복 20번 하신 분들한테 무조건 기본 상금을 드린다. 이게 기본 상금 그냥
그냥 먹는 거라서 예, 기본 상품 무조건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제가 국내 선물해서 모의 투자 대회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렸습니다. 네, 그럼 우리 아낌없이 주는 나무 카리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교육해주고 계신데요. 카리 전문가님께서도 소개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지금 참여를 하시면 본부장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제가 일단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요. 네. 교육을 다시 해달라. 이거 다시 반복해주고 해달라. 이런 지금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커리큘럼도 살짝 밀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한 거는 굉장히 많고요. 진행할 거 그리고 질문 주시는 거 제가 계속적으로 9시부터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도 본장까지 부족해요. 그래서 해하게 알려주시는군요. 네, 일단 네. 제가 PPT서부터 일단 차트 흐름까지 해서 이제 잘 설명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지금 늦었다가 아니고요. 지금 참여하셔도 기초부터 심화까지 왜 기초와 심화를 어떻게 나누는지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거고 매매하는 방식까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교육해주시는 카리 전문가님의 이번 주 한 주 수익률이 높았던 실전 매매가 어땠는지 정말 궁금하실 텐데요. 함께 VCR 영상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한자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3.85 그래도 체결. 자, 어쨌든 단기 상승으로 지금 변동성이 잡히더라도 아까 일단은 20자리값 컷 가져갔고요. 자, 지금 일단은 85자리값 매도 체결. 자, 본절 자리값 일단 취소 확인. 하겠습니다. 자, 85자리값 취소 보고요. 자, 다시금 저점 터치. 자, 저점. 자, 312.95까지 나왔습니다. 자, 3호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월청 보도록 하겠습니다. 312.35 월청 대기. 사공 한택차 좋습니다. 네, 1.5%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894 매도 체결. 자, 아까 본절 자리값까지 다시 왔죠. 자, 일단은 사실상 여기까지 슈팅 나올 거는 아니었는데 일단 컷 자리값은 그렇게 일단 좀 가져가고요. 자, 여기서 스위칭 한번 주문 접수 가져가시죠. 완료. 자, 컷 자리값 일단 스위칭 한 계약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컷 자리값 가져가고 스위칭 22,000 1차 청산 보실 분들 여기서 정리 봐주시고요. 네, 상승 탄력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중심값 나오면 한 자리도 더 볼게요. 주문 접수 완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깨지면 이제 재미 없어져요. 이 자리값 깨지면 일단은 22,000까지 다시 내려온다라는 거니까 거기서 제 타이밍 볼게요. 함수가 터치. 네, 100틱. 일단은 항생 100틱 수익 일단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 스위칭 됐네요. 네, 스위칭 가져가도록 확인. 하겠습니다. 이전 자리값, 컷 자리값 가져가고요. 자, 스위칭으로 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계속적인 돌파 자리값 볼 수 있고, 자, 88, 87 고점 기준으로, 자, 95 터치 시 일단 주문 한 개씩 접수 완료. 추가적으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사가 아니고 2.618까지. 그래서 200까지 반등 좀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평단가 78, 80 정도로 지금 보고 두 계약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9는 주문 접수 완료. 20컷으로 주문 접수 가져가죠. 완료. 두 계약이다 보니까 20컷 대. 한 자리 주문 접수 걸어놓을게요. 완료. 자, 22,117. 자, 1차 청산 자리 값이고요. 자, 여기서 본절 달면서 나머지는 추세에 좀 길게 자, 130틱 정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점 111. 자, 115. 자, 117 터치. 네, 일단은 40틱 먼저 한 자리 끊을게요. 자, 40틱 수익 축하드리고요. 나머지는 일단 좀 더. 자, 200대까지만 딱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요거는 지금 봤을 때 79 기준으로 봤을 때 한 120틱 정도 되죠. 자, 체결. 자, 138. 자, 139 매도 체결 151 컷대행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접수 완료. 자, 12포인트 컷대행이고요. 자, 100불 돌파. 자, 잡히면 손절이에요. 잡히면 151 터치하면 손절 가져가는 겁니다. 자, 200불 때 손절 가져가는 거고요. 자, 한 번 더 저점 밀리는 타이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밀어주고 있죠? 자, 200불. 자, 139 기준으로 봤을 때 119 자리값 400불. 청산 자리값 보도록 주문 하겠습니다. 접수 완료. 자, 12119 올청대기. 좋습니다. 네, 400불씩 축하드립니다. 자, 89 체결. 주문 접수 자, 완료. 잡히더라도 12포인트 컷대. 자, 101 자리값입니다. 땡 봐주시고요. 자, 12포인트 컷땡이죠. 좋습니다. 자, 매드스 좋고요. 자, 조금만 더 힘내자. 자, 다시금 200불 돌파. 자, 11분. 저점은 한번 찍어줘야 되겠죠. 자, 저점 뚫었습니다. 네, 300불 돌파. 자, 360. 자, 한 번 더. 42분. 저점 한 번 더 밀어주나? 자, 300불. 자, 청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불 청산 볼게요. 자, 300불씩 축하드립니다. 자, 지금 체결 59 체결 71 컷대. 주문 접수 완료. 10포인트만 본다라고 했습니다. 10포인트. 자, 지금 일단 저점이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 커요. 자, 수익 구간도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 52까지. 자, 한 번만 더. 50 다 왔죠? 자, 1포차 한 번 더 밀어주나요? 자, 49 올청. 자, 한 틱차. 좋습니다. 네, 200불씩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자, 21,928. 929 매도 체결이고요. 자, 예, 역시도 일단은 손절가 생각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60 기준으로 30. 60. 자, 일단 주문 30. 접수 완료. 자, 21,961. 확인. 자, 50틱 확보 보고요. 자, 이번에 타이밍 안 나오면 마무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0 터치. 저점 한 번 더 밀었고요. 자, 41 올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48 45 42 좋습니다. 네, 90틱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51 매수 체결. 자, 51 정확하게 매수 체결 됐고요. 자, 얘는 19자리값 주문 접수 완료. 하겠습니다. 자, 30틱 컷대. 정정 확인. 한 더. 148 2틱 20초 좋습니다. 네, 100틱 축하드립니다. 자, 체결. 주문 접수 완료. 자, 컷자리값 12포인트 유지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679 컷대. 살짝 깼고 넘어오는데 밴드 고점이니까 정리하는 게 좋겠죠? 네, 좋습니다. 네, 600불 수익 축하드립니다. 체결. 자, 711 컷땡 보면서 주문 가져갈게요. 접수 완료. 컷자리 값은 바로 지키겠습니다. 자, 잡혀도 컷자리 값 가져가는 거예요. 자, 12포 컷땡. 자, 11,711 컷자리 값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72. 자, 지금 665까지 본다라고 했습니다. 네, 자리값 다 나왔죠? 자, 600불. 자, 설계 생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음 주까지 해외 선물 상품별 투자 전략 세워봐야겠죠? 첫 번째 5일입니다. 김정수 본부장님. 네, 그래도 자 지난주에 제가 박스권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죠. 115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에 이 박스권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기가 막히게 맞췄습니다. 이런 걸 보고 완벽한 적중이라고 하죠. 네, 적중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인력 부족하고 비용 상승, 그 다음 공급망 우려로
미국 셰일 오일이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빠르게 올라와야 유가가 좀 밀려줄 텐데 최근에 인력 부족이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 심각한 상태, 비용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공급망도 안 좋고 해가지고 미국 셰일 오일이 빠르게 증산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 상황 때문에 다시 유가가 재반등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다시 재반등의 목표를 좀 보고 있습니다. 다음 목표 자리 한 115달러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카리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생각했었던 흐름 자체는 이제 매도세를 조금 더 키워간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봤었는데 일단 기술적 반등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자리값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14대까지는 이제 고점을 그리면서 단기 상승을 보여줬지만 지금 매도세 힘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되려 지금 다음 주까지 흐름으로 본다라고 하면 96달러대까지의 낙폭을 그릴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의견 주셨고요. 두 번째로 골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네, 골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드가 계속 밀리고 있어요. 점점 흐물흐물 힘 빠지듯이 점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녹아내리고 있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제 저는 1,900달러까지 반드시 전화할 거라고 지난주에 얘기 드렸는데 아이스크림 녹아내리듯이 흘러내린 바람에 실패했고요. 1,800달러의 지지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다시 1,830까지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수 전문가님 반등 의견 주셨고요. 카리 전문가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현재 딱 1800 굉장히 간당간당하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자리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지금 보시면 깨졌다가 올라왔다 지금 반복하고 있는 자리값인데 일단 저 역시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반등을 예상을 했었는데 정말 서서히 흘러내리는 정말 힘이 없는 상태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한 주 동안. 근데 일단 지난주 내용 자체로 봤었을 때 조금 실패를 했지만 이유 자체로 지금 보신다라고 하면 1785자리값 지지 여부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은데 제 차트를 그래서 두 가지 관점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갖고 있었던 저점 라인 때 밀고 넘어온다라고 하면 되려 1600대까지 계속적인 낙폭을 이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단기적으로 1785의 지지 여부를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로 다음 주 한 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나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11,200포인트에서 제가 12,500포인트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12,500포인트가 못 갔어요. 예, 가긴 갔는데 한번 들어치고 바로 다시 밀렸는데 이러면서 이제 거의 뭐 적중한 거냐 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12,000포인트까지는 돌파하고 밀렸기 때문에 저는 뭐 나름 적중이라고 절반 적중이라고 좀 얘기할 거고요. 그냥 다시 좀 밀리고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계속 반등할 수 있는 시황 반등한다라고 시황을 하고 있는데 제가 12,500까지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이제 이어서 칼리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 같은 경우에 금요일장에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 녹화 시간 기준으로 금요일장 완전히 일단은 좀 다 가져갈 수는 없어서 제가 일단 말씀드렸던 게 11,700에서 바라봤을 때 12,000대까지는 이제 단기 상승을 보여주고 제가 그려놓은 채널 라인 때 고점을 맞아서 저항을 가져가면 계속적인 하락폭을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차트만 보시더라도 일단 12,000대 이제 초반대까지 상승 흐름 보여줬다 정확하게 매도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 한 주는 이전에 가켰던 이제 11,000 초반대 저점을 한 번 더 돌파하는 전저점을 깨고 넘어오는 자리값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일단은 9,800대까지도 좀 강한 낙폭을 좀 가져가지 않을까. 일단은 다음 주 흐름 자체는 전저점 돌파까지 지금 매도세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계속해서 구리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리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적으로 이전에 지금 봤을 때 계속 맞췄었는데 일단 뭐 4달러대 이상 지금 가져갔었을 때 3.5달러대까지 낙폭을 가져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낙폭을 고점에서부터 고스란히 지금 가져가고 있는 자리값이에요. 근데 1차적으로 지금 저점 자체 3.7달러대 무너지고 있고요. 현재 지금 실시간으로 금요일장 오후 타임에 실시간으로 3.59달러, 그러니까 3.6자리 값까지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예상을 했었던 3.55까지는 지금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기까지 지금 바라봤을 때는 조만간에 이제 반등 추세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목표 자리 값은 터치를 했고 3.5 초반대 구간대에서 반등 보여주면 다시금 3.8 초반대까지는 재차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뭔가 다른 스튜디오 같은데라는 느낌 드셨을 텐데요. 저희 팍스경제TV가 이사 중인 관계로 저희가 오늘은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예쁜 스튜디오가 준비가 되면 다시 저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